자, 10월 5일 화요일, 오늘 시장도 만만치가 않은 시장인데, 이번 달 시장은 그냥 돈만 잃지 말자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조심스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저에게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전에 수익금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수익금 기준을 크게 낮추고 돈 10,000원도 소중한 모드로 들어가서 욕심을 버리는데 적응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실전 투자 대회도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운을 다 쓴 것 같아서 이번 대회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증시가 폭락하기 전부터 증시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전까지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곧버스 미수 5배 매수하거나 선물 옵션 전재산 몰빵한 다음에 한 번에 챙겨서 주식시장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걸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9년간 살아남으면서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폭락장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는 주계좌 초기 몇 개월 동안은 단순히 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운이 언제 끝날까라는 두려움이 좀 컸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구나. 운에 맡기는 요소도 있겠지만 수익이 좀 더 커지려면 운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 주식시장이 지저분한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개인 투자자도 생존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세계 이슈들, 헝다 거래 정지, 세계 증시 폭락,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건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들이 하는 거 초반에 주식 초보 때 뉴스 분석하고 증시 분석하고 호재 악재 구별하고 그냥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재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야 악재고 호재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야 호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종목이 실적이 대박났다는 공시가 떴는데 실제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폭락해버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겠지만 주식시장은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재라 해도 악재로 받아들여져야 악재고 호재라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져야 호재입니다. 호재나 악재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증시가 다 움직이고 나서 호재 악재를 해석해봤자 그냥 답안지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증시가 다 움직인 걸 보고 분석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지. 이미 증시는 악재 호재 전에 추세가 작용을 할 것이고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재 악재는 어떻게 끼워 넣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며 개인 투자자가 이걸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증권사에서 현재 이슈를 분석해서 악재다 호재다 단정 짓고 그게 진짜로 맞아 떨어진다면 선물 옵션으로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절대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분석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생각은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의견 모아서 정리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내가 돈을 벌고 내 돈을 지키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증시도 제 방식대로 해석하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대응을 하는 것이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지수 상품을 함부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스닥 상태를 보면은 좀 가파른 속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도 볼 수 있는 게 황금선. 이거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으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밑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런 분위기였으며 코스피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으며 이런 식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떨어질지까지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에 추세와 황금선을 보면서 대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고 딱 보더라도 종가 캔들 기준으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맞냐, 밑에 있는 시간이 맞냐, 그리고 회복했는데 유지를 해주냐 못하냐, 힘이 약하다는 것을 딱 한눈에 보더라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이 구간이랑 이 구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차트를 하더라도 단 한눈에 봤을 때 지금은 약한 상태구나, 매도가 계속 나오고 떨어질 확률이 높구나, 이 정도쯤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돈을 벌기 쉬운 위치인지, 확률적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위치가 돈을 잃기 쉬운 위치인지, 내가 접근하면은 증시가 언제라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지, 이 정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면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상태를 봤을 때 역시나 좋지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 3000을 놓고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졌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를 며칠 지켜주다가 반등으로 가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고 그 다음 하락으로 가냐, 이게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증시가 이게 추세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뜬다 하더라도 한 방에 전환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것이고 하락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상승으로 여기까지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예전처럼 똑같은 움직임으로 떨어지면 회복하고 떨어지면 회복하고, 근데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게 점점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하락 구간이 그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그전에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지만 회복력이 약합니다. 일반 종목을 매매할 때도 여기선 회복력이 강한데 왜 저기서는 회복력이 약할까? 이런 의심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회복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막 여기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기술적 반등이 막 3060포인트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기,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특별히 해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최악의 시장이긴 하지만 단타도 원칙과 매매 방법, 자신만의 대응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잠깐 빠르게 먹고 나오긴 했지만 HK 이노엔 시초가를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면서 결국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시세가 나온 것들, 결과가 안 좋긴 하지만 요즘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뜨긴 하지만 단타로는 충분히 먹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위메이드 잠깐 매매하다가 또 다른 종목 찾아서 잠깐 매매하고, 지금 빠른 단타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20% 오르든 말든 크게는 신경 쓰지 않고 빠른 단타로만 대응하고 있으며, 제가 오늘 마감 영상을 찍기 전에 HK 이노엔이랑 SM이랑 다른 모니터에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영상 찍을 때 둘 다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무너져서 그냥 포기한 상태인데 하필이면 절 보고 있는 건지 이노엔이랑 SM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종목은 나와서 단타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위험 요소가 많아서 줄 때 못 먹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 많긴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서운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그냥 대충 찝어봐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잘 나갔던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제 매매 원칙 중 하나인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텼던 크래프톤도 오늘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고 이상한 캔들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진짜 좋아서 매수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며 신용잔고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아서 지금 3000포인트를 지지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점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도 종목은 많지만 쉽지가 않고 그 외에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을 지켜야 다음 상승 파티 때 또는 지수가 진정이 되고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소중한 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